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5월 19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운용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월가 쭉 보면 이 부채 한도 협상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이게 그렇죠. 월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부랑 미국 네네. 정부랑 이 의회랑 지금 막 협상을 벌이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일희일비 그렇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부채 한도라는 게 사실 이게 의회에서 미국은 정하지만 이 거의 연장이 다 됐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연장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음.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는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일로 이제 주식시장이 한 번씩 크게 네. 하락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연장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시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1년인가 뭐 8월달에 그렇죠. S&P 저기 그 신용평가 신용평가사죠. 기관. 여기서 미국 신용등급 낮추면서 그때도 막 이렇게 부채 한도 가지고 협상하고 막 이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신용등급을 낮춰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 사이 주가 6%인가 떨어졌어요. 하루에만 지수가 6% 네.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이 있어서 네.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네.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타결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타결이 안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있죠. 네. 오늘의 이제 세 가지 포인트는 이제 부채 한도는 타결될 거라고 일단 보고 네. 다른 걸 잡아왔습니다. 네. 연준 매파의 반격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낮아진 어닝 눈높이. 세 번째는 테슬라 신체는 언제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세 좋습니다. 가지 이슈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준 매파의 반격입니다. 네. 그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렇죠. 마무리됐다, 그렇죠.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를 했어요. 그렇죠. 정확히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다들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일각 즉 이제 연준 내에서 매파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이 물가지수에서 강력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FOMC 끝난 다음에 이제 공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하루하루 이것도 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연준 내 살짝 그 구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매파라고 해서 이제 긴축을 세게 해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네. 세게 해야 된다. 이쪽에 매파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비둘기파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경기 부양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금리를 완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두 파가 이제 있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 표도 하나 나갈 텐데 그 보면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원래 중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평가는 이제 약간 매파적으로 매파적으로. 요새는 매파적으로 요새 갔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쪽 매파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미셸 보우만 이제 연준 이사가 이제 13일 날 어떤 컨퍼런스 가서 얘기했는데 연방 기금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으로 올리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센 발언을 하죠. 또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서 또 유지해야 된다. 높은 수준에서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계속 이제 투표권이 있는 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분이에요. 네. 또 다른 분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요새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네. 이분도 이 하나의 컨퍼런스 참석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아마도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건 몇 달 동안의 긍정적인 지표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네.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결국 이게-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당분간 이게 쭉 봐서 금리가 이제 인상과 하락 뭐 둘 다 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이 이제 금리를 멈출 수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 수준까지 안 갔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다. 이게 약간 좀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강경 했습니다. 발언입니다. 예. 네네, 강경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뭐 매파 쪽에서 세게 얘기하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기대 심리, 네.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시그널을 줘서 어떤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네. 그런 의도도 있는 발언들이다 이렇게 좀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시간대에서 이제 소위 소비자 심리 지수 조사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는데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10일 날 발표했는데 3.2%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전달에 3.0%에서 더 높아졌어요. 네. 올라버렸죠. 오히려 네,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고 이게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작년인가 이 6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할 때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올 때 그때가 3.3%였는데 네네. 이 저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네. 지금 3.2까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강경파도 이제 강경하게 강경한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 계속 할 수 네.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둘기파 저기 위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좀 웨이트 앤 시라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네네.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스탄 굴습이라고 이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네. 이분이 15일 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달 초에 이제 금리 인상 자기 되게 망설였다. 아, 예, 가까스로 금리 인상에 뭐 찍었다. 해서 클로스 콜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이제 지금 1년 동안 한 5% 이제 이렇게 포인트 해가지고 금리 올렸는데 이 영향이 어떤지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고 지금 뭐 은행 위기, 뭐 은행 불안 해가지고 알 수 없다. 신용 여건도 되게 타이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준이 이런 걸 더 유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예. 이분이 제일 요새는 가장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뿐 아니라 뭐 레피엘 보스틱이라고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 올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이제 월가의 베팅인데 여기 네. 자기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 좀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파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은행 경색하고 신용 긴축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면서 좀 파급 효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충분히 또 이것도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이제 파월식의 얘기입니다.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지켜보자. 웨이드 앤 시 정도의 이제 입장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월가에서 지금 일단 5월에는 올로 이제 금리 인상 다 끝나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 이게 좀 대체적인 월가의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이 네.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은 하반기부터는 인하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파 연준 위원들이 좀 강성 발언하면서 이 6월달에 금리 동결 확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일주일 전만 해도 한 89% 거의 이랬는데, 확실히 이제 동결한다였는데. 예, 아마 이제 이 강성 발언들이 나오니까 거기 또 여기에 확률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도 60% 넘게 이제 일단 동결, 거의 동결이다. 뭐 이렇게 좀 네, 보고 거의 있는 것 일단은 같아요.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준 얘기를 마무리해보고 네. 두 번째 이슈 낮아진 어닝 눈높이 얘기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죠. 그렇죠. 주요 예. 기업들이 거의 나왔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 이제 유통업체들, 대형 네. 유통업체들, 뭐 네, 어제 월마트까지 해서. 네. 홈디포, 타깃, 월마트, 뭐 해서 네. 이런 데서 발표를 하면서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데 한 90% 넘게 지금 S&P 500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어닝 괜찮죠? 서프라이즈 더 비율은 높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물론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럴 것 같은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전망보다 좋은 거 이게 S&P 500 기업 중에서 한 78% 정도가 된다고 좋았습니다. 합니다. 이게 네, 10년 좋았습니다. 평균이 73%니까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 속지 말아야 될 거는 네.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뭐 좀 안 좋다 이런 거 반영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전망을 맞습니다. 많이 눈높이를 네. 낮춰놨어요. 그래서 네.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좋게 나왔다. 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낮춰놓은 눈높이라는 그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주가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업 실적의 흐름과는 별개로 그래서 일단은 낮아진 기대치 대비로는 분명히 이번 분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좋은 실적들을 기업들이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를 유념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기대치 대비 낮다는 거지. 어쨌거나 화장을 다 지워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감소한 걸로 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블룸버그 집계 보니까요. 네. 1분기에 이제 S&P 500들 기업 실적이 전년보다 3.7%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네. 근데 작년 4분기에도 1.6% 감소됐기 그렇죠. 때문에 2분기 연속 실적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월가에서는 어닝 리세션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블룸버그 집계입니다. 이제 2분기에도 네. 전년 대비 마이너스 7.3% 기록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3분기에도 고금리가 계속되고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4분기 정도 계속 실적이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되는데 요건 2016년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네. 네네. 그 사이에 뭐 2020년에 코로나 위기 있었는데 그때는 3분기만 마이너스였거든요. 폭은 네네. 컸지만 네네. 근데 이렇게 길게 마이너스 된 건 2016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실적은 좋아지게 될 건데 네. 대체로 이제 4분기에는 다 좋아질 거다. 음.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방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주가는 뭘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대치 대비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기업들은 항상 실적을 발표할 때 그 다음 분기 아니면 올해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그걸 딱 이멸 뒤져보면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적은 그러면 이제 고용 소비가 어떻게 될지에 상당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고용이 네. 잘 되면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럴 텐데 약간 이제 소비 지표가 별로 이제 안 좋게 나왔어요. 네. 4월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4월달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4% 늘어가지고 그렇죠. 6,861억 달러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2월부터 감소세던 소매 판매가 뭐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월가 전망인 0.8% 증거보다는 그렇죠.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보다 생각보다 낮죠. 네네. 소비가 안 좋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인플레가 심하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좀 조사한 거를 봤는데 시장 분석회사 플라이서.ai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방문이 줄어들고 있대요. 방문 숫자가 네, 횟수가 횟수가 네.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타깃의 방문객은 1월에는 전년보다 4% 늘었지만 4월에는 6.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다른 데는 1월부터 계속 감소세고요. 그러니까 방문을 덜하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상외로 이제 소비는 조금 늘었어요. 왜 그럴까? 그게 또 해석이 또 재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한 번 방문을 해서 더 많이 산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름값 아끼기 위해서 2번 갈 걸 한 번 가서 두 번 저기 갈 때 쓸 물품을 한 번에 그냥 왕창 산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네네. 수치로 진데 네. 실제로 나온답니다. 네네네. 그 체류 시간이 늘었대는데 1분기에 타깃은 전년보다 체류 시간이 6.9%, 월마트는 13.8%, 코스트코는 12.5% 늘어났답니다. 많이 계시네. 네. 한번 그러다 가면 보니까 오래 이제 계시네요. 월마트 같은 데는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월마트 예. 실적이 잘 나왔죠.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타겟하고는 좀 다른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식료품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또 거기에서 좀 차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늘었다는데 어떤 걸 도대체 많이 사냐? 그랬더니 그것도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그랬더니 종이 제품 이런 거 오래 종이 보관할 수 제품? 있으니까. 네네, 요 종이 설문조사를 제품. 했는데 이게 한 55% 정도가 종이 제품 종이 제품 많이 산다 네. 이제. 네. 이건 그냥 보관해도 되니까 네네. 한꺼번에 많이 사는 거예요. 네. 네, 청소용품 그리고 청소용품. 장기 보관용 가공식품, 개인 위생용품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가서 많이 산다. 그래서 소비가 생각보다 확 줄거나 이러진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정도로 맞습니다.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닝 얘기에서 소비 얘기까지 쭉 해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는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 제목은 테슬라 신차는 언제나 뭐 이렇게 잡았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 했죠.
네. 주주총회에서 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그렇죠. 일단 테슬라 그러면 이제 다 아시는 전기차 세계 1등이고요. 이제 5월 17일 날 테슬라가 2023년 주주총회를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로 이제 그렇죠. 옮겨져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이제 있었고요. 이번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참석을 해서 직접 참가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또 1시간 이상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그런 주주총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때문에 주가도 좀 올랐어요? 그렇죠. 주주총회 때문에 당일날 이제 4% 이제 올랐고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반응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투자자들 관심이 또 사이버 트럭 언제 나오냐 이게 사이버. 관심인데 그거 뭐 얘기 좀 했습니까? 그 사이버 트럭 이제 이미지 사진 제가 준비한데 보시면은 거의 네. 이제 뭐 로봇처럼 생긴 뭐 엄청 이렇게 미래의 차처럼 생긴 사이버 트럭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에 주주총회에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사이버 트럭 얘기를 꺼내면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올해 말엔 출시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계속 출시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양측이 아니에요, 양측.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2021년부터 출시된다는 네. 모델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미안하다. 올해 말에는 출시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네, 미안하다는 건 처음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렇군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익숙치 않은 모델이고요. 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북미 시장을 타겟한 모델이고 연간 판매량은 지금 한 25만 대에서 한 50만 대까지 네. 늘어날 걸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모델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의 실적에는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연말까지 이 트럭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전에 나왔던 신모델이 지금 현재 주력 모델이 모델 Y가 네. 2019년에 공개돼서 2020년 3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에 이제 출시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거의 만으로 4년 만에 지금 테슬라의 신모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나온다고 하면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지만 왜 그럼 이런 트럭이 중요하냐? 네. 뭐 우리 사람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미국 분들은 다 이런 픽업 픽업 트럭을 많이 네. 사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게 삽니다. 네. 이게 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나오는 게 테슬라 실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크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트를 갈 때 우리처럼 그냥 요 정도 봉지 드는 정도 수준 사는 게 아니라 네. 뒤에 실을 정도로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휘발유라는 또 이제 유가 수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델 Y 이후에 이제 신차가 없었는데요. 네. 이제 테슬라를 좀 좋은 사이클로 보자고 하면 네. 또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올해 말부터 해서 테슬라가 정말 신차 출시 사이클로 다시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신차가 없었는데 네. 이제 테슬라는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냐면 지금 상해 공장을 이제 주력 공장 상해 공장을 개조해서 네. 현재 주력 모델이 두 개인데 모델 네. 3하고 모델 Y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판매량의 3분의 2가 모델 Y, 3분의 1이 모델 3인데 이걸 개조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빠르면은 모델 3가 올해 3분기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될 수 있다. 그리고 모델 Y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의 계획도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올해 3분기 모델 3 업그레이드 버전, 그다음에 올해 4분기 사이버 트럭, 내년 상반기 모델 Y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애플에 좀 더 좋게 가정한 아이폰이 매 시리즈별로 11, 12, 13, 14, 15가 나오듯이 네.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시장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세 가지 모델이 1년 내에 이제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항상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신차를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차종에 대해서 저번 투자자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의 연간 판매량을 500만 대 정도로 본다. 테슬라 현재 판매량이 지난해 이제 판매 대수가 한 150만 대 정도니까요. 네. 그러면은 요 차들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초반대 보급형 모델일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스케줄대로 잘 가서 신차 사이클로 들어가서 테슬라의 실적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주총회에서는 이런 신차 뭐 이런 얘기 말고도 딴 얘기들도 나왔죠. 많이 예. 했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한 게 그래서 CEO 계속 하냐, 음. 트위터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직접 본인은 테슬라의 CEO직을 유지를 할 거고 예.
요번에 이제 MBC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이제 음. 방송사에서 광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한 임원을 예. 트위터의 CEO를 여성분인데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자기는 분이니까. 테슬라 이제 CEO를 계속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은 테슬라는 그동안 광고를 안 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다 입소문으로만 예. 사실은 차가 판매가 됐고. 본인이 트위터로 이제 얘기하는 거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리고 광고였죠. 일론 어떻게 머스크라는 보면. CEO가 예. 이게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해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가 약간의 광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테슬라 광고를 하는구나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차가 좀 안 팔리나 보다. 올해 좀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거꾸로 해석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슬라가 항상 강조하던 휴머노이드 있습니다. 로봇. 몇 가지 이제 예. 시연을 또 보여줬는데 예. 그냥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로봇이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이 로봇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예. 아주 이게 좀 미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인당 한 대 이상의 로봇을 소유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 표현을 하면서 예. 로봇 시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테슬라 얘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고 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말부터 해서 신차를 통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좀 실적을 더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과거의 주가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네. 한번 지켜볼 만한 사안인 것 예, 같습니다. 신차로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 수 네.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현철 박사의 월수익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한테 좀 안심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또 기대치하고 주가를 잘 판단하셔서 성공하는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